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시대 더 빨리 온다. 테슬라 주식 계속 사모으라 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노르웨이 점유율 1위에 테슬라가 드디어 복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제가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이 뭐냐면, 테슬라가 유럽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다. 폭스바겐이 점유율을 다 빼앗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점점 더 유럽에서 이제 씨가 마르듯이 평범한 그냥 내연기관차 중에 하나의 회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 계속 점유율에 대한 얘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노르웨이의 이제 기록이 나왔길래 노르웨이 점유율 1위를 복귀했는데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이 남색, 저 까만색 같이 보이는 이 색깔의 그래프가요. 테슬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회사들인데, 여러분, 테슬라 그래프, 이 남색, 까만색 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3월, 오늘까지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요. 자, 올해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2월 21일까지가요. 자세히 보시면,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테슬라가 지금 딜리버리가 노르웨이에 거의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200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100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냐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계속 지금 보시면 2월 21일까지 뭐 그냥 성장이 없어요. 딜리버리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유럽에서 잘 팔아왔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계속 1등을 해왔는데 여러분 이런 지금 기록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계속 그냥 일반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보면 자 2월 21일부터 해서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렸죠. 그냥 이 완만한 곡선이 아니에요. 수직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듯한 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월 14, 3월 17일 되는 날에 1등을 그냥 해버리죠. 다시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현재 테슬라가 유럽에서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요.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temporary 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또 메시지는요, 이게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이 딜리버리라는 게, 자, 일반 다른 테슬라를 제외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그들이 전기차를 만들든 무슨 내연기관차를 만들든 간에 딜러에게만 보내기만 하면 전부 다 카운트가 된다 그랬죠. 다 그냥 딜리버리 숫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고객에게 안 팔든 상관없는 거예요. 딜러에게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고객에게, 커스터머에게 정확하게 넘어갔을 때에 카운트한다 그랬죠. 왜냐면 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직접 딜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 차들이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유럽으로 선적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의 것들이 넘어가는데 중국은 현재 중국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많으니까 뭐 일부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갈 때도 선적할 때, 그죠? 배에서 싣고 가는 것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싣고 가서 결국은 선적이 되고 그 다음에 딜리버가 되어서 고객에게 전달이 그래야 이게 카운트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때로는 전혀 딜리버리가 안 된 것처럼, 즉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듯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서플라이 문제라는 거예요. 디맨드는 아주 강력합니다. 수요는. 자,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의 진짜 승부는 유럽 시장에서의 진정한 진검 승부는 언제부터 나냐? 결국은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고 나서 완전히 워킹할 때, 제대로 이제 베를린 공장이 생산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유럽에서의 승부는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뭐 폭스바겐이다, 다른 아우디다 유럽 회사들은
자신들의 공장이 다 유럽에 다 있잖아요. 여러 곳에 다 있잖아요. 이미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공장들에서 딜리버리 하는 게 뭐 쉽죠. 만들면 그냥 어떻게든 팔아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다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요는 훨씬 많고 그러니 배달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생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진짜 승부가 되는 거죠. 사실 폭스바겐이나 유럽 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는 바로 그 시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스바겐도 더 빨리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지금 배터리데이 같은 파워데이를 해서 어저께 제 영상 만들어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테슬라 따라가기 힘든 그것을 오히려 더 여실히 드러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경쟁이 많이 차이가 날 거다. 테슬라가 앞서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베를린 공장 이후부터 왜 진검승부가 되냐면요. 얼마가 세이브가 되냐면 10K 유로가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동차 그 테슬라의 모델 3를 판매할 때 베를린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요 10K 유로가 세이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K 유로는 얼마냐면은 결국은 달러로 12,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12,000달러.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현재 베를린 공장에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냐에 따라 12,000달러가 세이브가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베를린 공장이 세워져서 거기서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하게 되면 이제는 자동차 가격이 12,000번이나 더 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회사가 경쟁할 수 있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600에서 지금 700 사이 후반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윳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 모아가는 주식입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떴는데요. 상원 다수당 리더죠. 척 슈머인데요. 민주당 의원이면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상원을 잡지 못했을 때에는 마이너리티 리더였는데 이제는 상원 의원도 민주당이 다 잡잖아요. 잡다 보니까 이제 한순간에 이 상원의 머저리티 리더가 됐거든요. 다수당 리더가 됐는데 이 척 슈머가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미국 안에서 모든 가스 자동차, all gas car죠. 모든 가스 자동차, 즉 가스 자동차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내연기관차를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자,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전기차로 다 바꿔야겠다. 자, 미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완전히 완벽히 바꾸는 마스터 플랜을 지금 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척 슈머가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은요.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2019년도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밝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다 바꿔야 환경오염으로부터 미국이 벗어나는데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처음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파란색 부분에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제가 얘기했죠. Back then, Schumer's idea seemed incredibly challenging. 자, 당시에 이 슈머가 던졌던 생각은요, 너무 챌린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연기관차 회사가 즐비한 미국에서 완전히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현실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 뭐예요? 포드 아닙니까? 이 내연기관차를 대표하는 포드가 100년을 지배한 이 나라에서 그게 다 바뀌어야 된다, 다 갈아치워야 된다 얘기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죠?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좀 황당하게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지형이 바뀌잖아요. political landscape이 changing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민주당이죠. 상원 하원을 다 잡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8년을 미국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8년 안에 거의 한 10년이잖아요. 이 10년 안에
완전히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척 슈머의 EV ideas now seem feasible. 그러니까 feasible, 여러분, reasonable 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설득력이 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척 슈머가 제안한 이 마스터 플랜을요, 구체적으로 7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ultimate goal. 자,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 2030년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전기차만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해야 되지 내연기관차는 절대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완벽히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Every car on the road be clean by 2040. 자, 2040년까지는 미국에 남아있는 도로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전기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로에 있는 차가 아직까지 내연기관차가 남아있고, 그리고 203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가 만든 차들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2040년까지는 완벽히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은요, 또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자, 미국 안에서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차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트레이드하게 되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미국에서 한 가정당 차를 2대, 3대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그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아무래도 배기가스를 많이 또 독하게 배출한단 말이에요. 요즘 차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비슷한 정책을 써왔어요. 오래된 낡은 차를 하이브리드로 바꾸게 되면은, 또 새 차로 바꾸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예 이참에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게끔, 즉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트레이드 하게 되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일종의 스티뮬러스, 즉 촉진제를,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내연기관차 가지고 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죠. 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곧 있으면 발표하게 될 텐데요. 텍스 크레딧, 전기차를 사게 되면, 새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7,500불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크레딧을 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리베이트를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More generous than the current 7, 이 7,500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더 좋겠죠. 8,000불이면 더 좋고 9,000불이면 더 좋겠죠. 10,000불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그 크레딧을 줘서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전기차를 많이 사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새로운 얘기인데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줄게. 너희들이 점점 더 줄여나가면 전기차를 더 빨리 전환시키면 지원금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이 GM이나 포드가 혜택을 좀 더 받겠죠. 자, 그런데 포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가장 약하기 때문에 아마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회사애들에게 직접 주겠다라는 거, 인센티브를 빨리 받고 전환시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아파트나 집에 이 충전기 있죠.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property owner, 즉 그 부동산 주인들에게 텍스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아파트나 보통 어떤 그 가정 건물, 큰 건물 안에다가 보통 이 차징 스테이션, 즉 충전소를 설치할 때 돈이 드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너희들 텍스 혜택 줄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들이나 이 큰 그 빌딩들에서 다 설치하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전기차 시대는 또 더 빨리 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지방정부들에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지금 실행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온다라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더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더 올라가겠죠. 더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테슬라의 그 자동차 판매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스틴 공장도 저렇게 빨리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공장에서 이게 여러분 풀 커패시티로 돌리게 되면요, 엄청난 생산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겠죠. 여러분, 전기차 시대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잖아요. 물론 비싸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윳돈을 가지고 매번 지금 저렴한 상태니까 계속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사모아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